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 mean, 내 말은 뭐뭐라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진 이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말하기 전에 이 I mean만 붙이면 내 말은 있잖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작해도 되지만 이런 말과 함께 시작한다면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I mean 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다양한 말들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 문장으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말은 그가 옳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영어로는 I mean he's r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he's right 그가 옳아, 그가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막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내 말은 있잖아 그가 옳다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 I mean을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요. I mean 한 번에 붙여서 I mea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e's right, right 이게 옳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오른쪽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 한 단어가 딱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의미는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that's right, it's right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탁 지정해서 he's right 하면 걔가 맞아.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는 걸 아주 강하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I mean he's right. 나의 의견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리액션 들어갑니다. I mean he's right. 한번 해볼게요. I mean he's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내 말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야 라는 이런 패턴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mean it wasn't my faul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은 영어로 fault. 간단한 어떤 실수 같은 건 우리가 mistake라고 하겠지만 실수가 아니고 정말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fault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것은 내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했죠. It is라고 하면 뭐뭐다라는 현재 사실을 얘기해 주지만 여기서는 it was not, it wasn't 그러면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었는데 자꾸 내 잘못이라고 몰아간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예전 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it wasn't my fault. 보통 강세는 중요한 부분에 주로 주거든요. 여기서는 wasn't. T 사운드 안 들리더라도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wasn't my fault. 이렇게 되는 거죠. It wasn't my fault. 자, 그럼 패턴에 더해서 해볼게요. I mean, it wasn't my fault. 내 말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지. 영어로 다시 해볼까요? I mean, it wasn't my fault.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 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계속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영어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I mean, I don't understand. I mean, I don't understand. 이해하다가 understand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니까 부정의 느낌을 가진 don't를 붙여서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 mean만 붙여서 I mean, I don't understand. I mean, I don't understand. 내 말은요, 제 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냥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랑 제 말은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말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 말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었어. It wasn't my fault. 아마 이거랑 좀 같이 연결해서 말하기 좋은 패턴인 것 같은데요. 영어로 해볼게요. I mean, you misunderstood m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derstand는 뭔가를 이해하다죠. 거기다가 miss를 붙일게요. miss를 붙이면 약간 반대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 이해했다.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 형태는 understand가 understood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바뀌거든요. 앞에 miss부터도 똑같습니다.
misunderstood. 오해했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I mean you misunderstood me. 내 말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mean you misunderstood me. 한 번 더요. I mean you misunderstood me. 이렇게 하면 내 말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 말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야, 이거 나 못하겠어. 나 바빠서 좀 그래. 그런데 계속 하자. 이거 괜찮지? 콜? 이러면 내 말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I mean I can't accept this. 내 말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이다가 accept.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can't. 여기 강세 강하게 주시면 돼요. I can't accept this. 네, 보통 이 can't라고 T 사운드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 속에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강세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I can't accept 이게 아니고요. I can't accept this.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시면 훨씬 더 말하기도 편하고요. 들을 때도 이해하기도 편할 겁니다. 내 말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영어로 다시 I mean I can't accept this.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I mean 뒤에 여러 가지 붙여봤는데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I mean은 큰 의미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앞에서 우리가 패턴으로 활용된 건 내 말은 뭐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I mean을 사용했는데 우리도 한국어로 얘기할 때 야, 그거 있잖아, 그거. 야, 내가 어제 샀던 게 뭐였더라? 그게 내 말은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안 날 때 시간을 끄는 용도, 이 보충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필러스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I bought a pair of shoes 라는 문장을 얘기할 때도요. I bought of a pair of shoes.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안 될 때 살짝 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얘기할 때 I bought a pair of shoes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I bought a pair of shoes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 나실 때는 요 I mean 이런 거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it을 붙여서 I mean it 이 mean이 의미하다, 뭔가 진심을 담아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mean it 하면 나 진심이야. 누가 나를 의심한다. I mean it. 나 진심이야. 이런 식으로 좀 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느낌까지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2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 말은 그가 옳다는 거야. I mean he's right. 한 번 더요. I mean he's right. 내 말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야. I mean it wasn't my fault. I mean it wasn't my fault. 제 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I mean I don't understand. I mean I don't understand. 내 말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야. I mean you misunderstood me. I mean you misunderstood me. 내 말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I mean I can't accept this. I mean I can't accept this.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 볼게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상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불공평해. 그러니까 옆에서 야, 불공평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내 말은 뭐뭐라는 거지 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대화 상황 보면서 비슷한 상황에서는 I mean을 활용해서 말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영어로 가볼게요. 불공평하다는 말은 우리가 not fair. 이 fair, 이게 공평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air play라고 한국어로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여기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this is not fair.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is is not fair. This is
not fair.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What do you mean? 이라고 들어갔죠. What do you mean? 이거는 무슨 말이야? I mean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한 뜻은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이런 의미니까 질문하는 거죠.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야? by unfair. 불공평하다는 게. 여기서 unfair은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on을 붙여서 반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I mean, it was my fault. 자, 오늘 배웠던 패턴이니까 좀 더 실감나게 해볼게요. I mean, it was my fault.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이래? 이거 불공평해. 이렇게 대화 상황이 이끌어갈 수 있겠죠. I mean, 여러분들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제 말은요, 이건 불공평해요. 자, 이거 만들 수 있겠죠? 앞에서 저희가 불공평하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뭐,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하면 This is not fair.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This is unfair.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똑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뭐 This is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나는 it이 편하면 it is라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것 말고 여러분이 아는 문장을 넣어서 자유롭게 아무거나 막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이번에는 뭐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는 의미를 가진 What do you mean? 이거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대방이 말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mean?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뒤에는 어떤 말이지만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만약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라는 식으로 뭔가 이해를 안 가는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문장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게 더 빠르겠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만 못한다고 막 이렇게 나 못해 뭐 이러면 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데 이해가 안 가겠죠? 영어로는 What do you mean? You can't.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맨 앞에 What do you mean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What do you mean? 이렇게 하나씩 기억하기보다는 what의 강세를 주면서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긴 문장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씩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의미 단위만 What do you mean? You can't. 하나씩만 여러분이 조립하시면 문장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이게 떠오르는 순간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할 수 없다. You can't. 할 수 없다가 ca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What do you mean? You can't. 한번 더 해볼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이렇게 말하면 야,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야, 너 그만뒀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네, 뭔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잘 다니고 있는 어떤 뭐 클럽 같은 데서 뭐 그만뒀다면 막 충격. 야, 그만뒀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보통 이거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대사인 것 같아요. 영어로 해볼게요. What do you mean? You quit. 만약 제가 뭐 구글 같은 큰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그만뒀다면 저희 가족들이 What do you mean? You quit. 야, 그만뒀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참고로 quit, 이건 그만두다인데요. 입을 모았다가 펼치면서 quit, quit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What do you mean? You quit. 그만뒀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막 야, 이거 너가 했지? 왜 했어? 막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데? 라고 따져야겠죠. 영어로 하면 What do you mean? You didn't do it. 네가 한 게 아니다 라는 문장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 일단 딱 떠올리시면 돼요. 주어는 너니까 you. 그리고 하다는 do인데요. 하지 않았다. 과거에 하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죠. 이럴 때는 과거의 부정 형태 didn't. 현재는 don't. 과거는
didn't.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you didn't do it. You didn't do it. 너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 What do you mean you didn't do it?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단어 수로 따지면 8개나 되네요. 이거 조립하면 힘들거든요. What do you mean you didn't do it? 요거 2개만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What do you mean you didn't do it?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더라도 What do you mean 다음에 you didn't do it.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못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생일 파티에 초대했는데 나 못 가게 됐어. 충격. 영어로 해볼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너는 올 수 없다. You can't come. 앞에서는 didn't, 과거에 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해 줬고요. 여기서는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can't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can't라고 T 사운드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강세를 강하게 주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you can't come. 이렇게 강세 넣어주는 건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강세를 주면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네, 그래서 영어를 하실 때는 몸을 살짝씩 움직이면서 하시면 리듬 타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묻고 있죠. 자,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하면 What do you mean you're not ready?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지금 당장 나가도 지금 제 시간에 갈까 말까인데 나 준비 안 됐어. 이거 좀 더 챙겨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어처구니가 없고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What do you mean you're not ready? 이렇게 들어갔죠. 준비가 안 됐다니까 you're not. 요 not에 강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 느낌에 보통 강세를 강하게 넣어줍니다. You're not. 그 다음에 ready. 준비하다 ready인데요. 입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ready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보다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R 사운드는 입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ready. 그러면 우리 한국말의 레보다는 레에 가까운 소리가 날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What do you mean you're not ready?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What do you mean you're not ready?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스피킹 팁을 드릴 건데요. What do you mean?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걸 넣어봤는데요. 사실 뒤에 없이 그냥 단독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해는 되는데 진짜 믿기지 않을 때 있잖아요. What do you mean?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네, 멘붕에 빠져서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기에 따라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Hey, what do you mean?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What do you mean? 약간 이런 느낌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발연기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기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몰입해서 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해 볼게요. 1번부터 이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2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mean you can't? What do you mean you can't? 그만뒀다는 게 무슨 뜻이야? What do you mean you quit? What do you mean you quit?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야? What do you mean you didn't do it? What do you mean you didn't do it? 못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mean you're not ready? What do you mean you're not read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여러 번 보시고요. 복습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강의 여러 번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상황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단독으로 외우면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대화에서 말할 수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물으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좀 억울할 것 같긴 하네요. 영어로 Why did you do it? Why를 사용해서 왜 그런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의문사 왜, Why, 어떻게, How, 어딘데, Where, 언제 했는데, When 이런 의문사들이 계속해서 문장 속에 등장할 거거든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나중에 진짜 왜 그런지 궁금할 때 바로 Why 뒤에 문장은 모르지만 why는 바로 떠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Why did you do it? 왜 그것을 했니? 다시 해볼게요. Why did you do it? 그러니까 I didn't do it.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I didn't do it. 그러니까 물어보죠. What do you mean you didn't do it? What do you mean you didn't do it? 여기서 이제 거의 비슷하죠? I didn't do it, you didn't do it, why did you do it?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답변 있잖아요. 너 그거 왜 그랬어? 저 안 했어요. 너는 축구하는 거 좋아하니? 저는 축구하는 거 좋아해요. 이런 것과 같이 첫 번째 답변은 상대방이 질문만 잘 들어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누가 뭔가 물어볼 때 떨지 말고 첫 번째 말은 질문을 잘 듣고 비슷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어 얘기할 때도 리액션 하거나 대답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끝말만 잘 따라하면 된다. 나 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나 거기서 스시 먹었어. 스시 먹었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 아닌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약간의 리액션 표현을 넣어주시면서 상대방의 말한 거 잘 따라해 주시면 또 대화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꼭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지 않다니 무슨 뜻이에요? 네, 만약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자, 여러분 영어 공부 같이 열심히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뭐지? 영어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What do you mean? 이 패턴을 사용할 거고요. 자, 영어를 공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자,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게 떠오르면 돼요. Don't want to. want to가 뭐뭐 하고 싶다고요.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는 영어 공부하고 싶지 않다. You don't want to study English. You don't want to study English. 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걸 넣어주시면서 문장을 완성해서 적어주세요. 핸드폰이면 이렇게 되겠죠? 적어주시고 한번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게 저장될 확률이 또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패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앙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이런 패턴 배워볼게요. I didn't mean to. 뭐뭐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didn't mean to.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의도치 않게 잘못을 했을 때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상황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정말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때 I didn't mean to. 그리고 덩어리 표현들, 예를 들어서 take a shower, go to bed 이런 표현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귀찮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귀찮게 왜 자꾸 이래? 이러면 나는 귀찮게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I didn't mean to bother you. 누군가를 굉장히 성가시게 하거나 귀찮게 할 때 우리가 bother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귀찮게 하다라고 한다면 bother you. 그래서 저도 이제 귀찮게 구는 상대방에게 don't bother me.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런 문장도 쓰거든요. 자, 알고 있으면 여기저기 넣어서 쓸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I didn't mean to
bother you 라고 하면 당신을 귀찮게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I didn't mean to. 요 didn't 강세를 주면서 한 호흡에 쭉 밀고 가시면 돼요. I didn't mean to bother you. 좀 더 천천히 하면 I didn't mean to bother you. 네, 속도는 여러분이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호흡을 주면서 하나씩 툭툭 뱉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 didn't mean to bother you.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어 라는 문장을 해볼게요. 뭔가 내가 방해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상대방이 방해라고 느꼈으면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좀 억울하니까 영어로 I didn't mean to interrupt. 네, 방해하다는 영어로 interrupt. 뭔가를 하는 거, 뭐 진행을 하는데 그 방해를 딱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에 있는 귀찮게 하다랑 의미가 살짝 다르죠. interrupt, 방해하다. 이걸 넣어서 I didn't mean to interrupt. 한번 더 해볼게요. I didn't mean to interrupt. 네, 하나씩 하지 말고 이렇게 덩어리로 I didn't mean to. 특히 배울 패턴들 같은 경우는 정말 툭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너를 난처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해볼게요. 나 너 난처하게 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아니었는데 미안해. 이런 느낌이 되기도 하죠. 영어로 해볼게요.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 누군가를 난처하게 하다라고 하면 embarrass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이게 뒤에 ed를 붙이면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m embarrassed 이렇게 하면 난처하네, 당황스럽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고 embarrass라고 하면 난처하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 당신을 난처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 당신을 난처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잘해주려고 했던 거지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라고 뭐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이 break라면 깨부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어떤 사물을 깨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같이 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상하게 하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마음은 your heart. 너의 마음이죠. break your heart. break your heart 라고 하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이런 대사들은 보통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연기력 조금 섞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계속해 볼게요. 널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네, 오늘 했던 거는 전부 다 뭔가 기가 죽어있네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좀 기가 죽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I didn't mean to make you feel bad. 여기서 make란 동사를 사용해 보겠는데요. 보통 뭐 만들다라고 해서 뭐 음식을 만들거나 어떤 사물을 만든다라고 할 때 사용되지만 어떤 사람을, 누구를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뭐 이걸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뭐 사역동사니 무슨 동사니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make를 가져온 다음에 어떤 대상을 먼저 가져오면 돼요. 이번에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없었다니까 널, you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make you. 그리고 어떤 상태로 만들지, 어떠하게 만들지를 나오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기분이 나쁘다니까 feel bad. 참고로 동사는 원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feel bad. 기분이 나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make you feel bad. make you feel bad. 의미를 생각하는 거요. 만드는데 당신을 만들고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make you feel bad.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딴 걸로 바꿔도 괜찮아요. 뭐 make me wash the dishes. 만들었다, 나를 설거지하게. 그러니까 나를 설거지하게 만들게 시킨다는 의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패턴 넣으면 I didn't mean to make you feel bad.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 난 그냥 너를 힘나게 해주려고 했던 거지. I didn't mean to make you feel bad.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스피킹 팁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I didn't mean to. 뒤에 붙이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오해받을 상황에서 고의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막 커피를 마시다가 혹은 물을 마시다가 우악 이렇게 해가지고 쏟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옷이나 뭐 이렇게 신발 같은데 살짝 튄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I didn't mean to. 저 고의가 아니었어요. 진짜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이런 느낌 갈 수 있겠죠. 보통 콤보로 많이 사용합니다. Oh, I'm sorry. I didn't mean to. 이렇게 가면 미안해요. 제가 고의는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특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I didn't mean to.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여도 괜찮은 거죠. 오늘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보면서 2번씩 영어로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귀찮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to bother you. I didn't mean to bother you.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to interrupt. I didn't mean to interrupt. 널 난처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널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I didn't mean to make you feel bad. I didn't mean to make you feel bad.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만약 지금 안 되면 또 복습하고 여러 번 보면 기억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잘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쭉 정주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황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상대방이 성가시게 느껴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귀찮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네, 그럴 때 이제 너 이렇게 뭐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또 화내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안해. 나 지금 좀 예민한 것 같아. 좀 예민해서 그런지 내가 그랬나 봐.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영어로 한번 이 상황 해볼게요. 자, don't bother me. don't를 사용하면 뭐뭐 하지 마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느낌입니다. Don't bother me. 나 귀찮게 하지 마. Don't bother me. 그러니까 대답하죠. I didn't mean to bother you. 나는 너를 귀찮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I didn't mean to bother you. 귀찮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sorry. I'm sorry. I think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죠. 뭐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I'm a little sensitive. 여기 우리 패턴 1에 나온 거거든요. I'm a little. 나 조금 뭐뭐해. I'm a little sensitive. 나 조금 예민해. Right now. 지금 당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 내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 I think I'm a little sensitive right now.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약간 이렇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연기를 넣으면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쭉 가볼까요? Don't bother me. I didn't mean to bother you. Sorry. I think I'm a little sensitive right now. 뭐 이렇게 막 발연기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깨우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는 말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뭐 단체 생활을 할 때도 있었고요. 혹은 뭐 친구랑 같이 자취할 때도 있었고, 뭐 그럴 때 저는 아침에 먼지 일어나서 조심히 이렇게 가서 물을 딱 꺼내왔는데 그 소리가 바스락 들리니까 친구가 깨더라고요. 아, 뭐야 막 이렇게. 그럴 때 제가 깨우려던 거 아니었어. 깨우려는 의도는 없었어. 나 그냥 이거 물 하나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럴 때 오해받는 상황에 I didn't mean to라는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겠죠. 참고로 깨우다라고 하면 wak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깨우다 wake up. 그래서
wake you up이라고 하면 너를 깨우다는 말이 돼요. wake you up. 너를 깨우다 wake you up. 그래서 배운 패턴에 넣으시면 완성됩니다. 이거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쓰면서 한번 얘기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다양한 오해받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 I didn't mean to를 사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패턴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ould you mind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패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게 좀 직역하면 Would you mind 뭐뭐 하는 게 좀 신경 쓰이시나요? 아니면 꺼리시나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 부탁할 때 뭐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혹시 저를 도와주는 게 좀 많이 신경 쓰이시나요? 괜찮으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좀 많이 돌려서 말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더 공손한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빙 돌려서 말하는 게 좀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mind? 다음에 동사에다 ing 형태를 붙여서 뭐뭐 해주시겠어라는 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볼게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영어로 한다면 이게 Would you mind helping m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help me 하면 나를 도와주다죠. 여기서는 helping me ing 형태로 바뀌었고요. 이 표현을 말할 때 그냥 Would you mind helping me? Would you mind helping me? 이렇게 하면 느낌이 전혀 살지 않습니다. 약간 저 혹시 도와주시는 거 괜찮으신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Would you mind helping me? would에다 강세를 주면서 Would you mind helping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아주 공손하게 부탁할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Would you mind helping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인데요. 약간 느낌이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해볼게요.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repeating, 요거는 repeat, 요 동사에서 가져온 거죠. 우리가 listen and repeat 이런 표현도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잘 듣고 따라하는 게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다, 다시 한번 따라 말하다, 이게 repeat. 이 R 사운드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입은 좀 모아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repeat, repeat.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다, repeat that.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패턴에 넣어서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이렇게 하나씩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뭐 메일을 보냈는데 네, 제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워버린 겁니다. 어떻게 좀 어려운 상대라면 영어로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send는 보내다죠. 어떤 걸 보내다인데 그것을 보내다 sending it. 그리고 한 번 더라고 하면 again. 강세는 뒤쪽에 있습니다. again.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보내다 sending it again.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Would you mind 다음에는 ing가 들어간다는 건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더 좋습니다.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다시 한번 해볼게요.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흔들리네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 가방 좀 봐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방을 혼자 여행 가서 가방을 두고 가야 되는데 네,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잠시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패턴 꼭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영어로 해볼게요. Would you mind watching my bags?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see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see. 근데 watch는 좀 신경 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화를 보다라고 할 때 우리가 watch movie. 영화를 우리가 딱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방, 이런 가방을 bag이라고 하는데요. 뭐 가방이 여러 개라면
bags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방 두 개를 들고 여행 갔다가 화장실 가야 되면 여기 살짝 놔두고 Would you mind watching my bag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공손하게 가방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ould you mind watching my bags? 네, 손을 가지런히 모으면서 하면 느낌 좀 더 잘 살겠죠? 다시 해볼게요. Would you mind watching my bags?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5분 후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라는 편입니다. 전화를 하다가 급하게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좀 어려운 상대방에게 혹시 5분 후에 다시 전화해 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네. 약간 요런 느낌이죠. 요거보다는 약간 요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영어로 하면 Would you mind calling back in 5 minutes?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다시 전화하다 해볼 건데요. 전화를 하다가 call이고요. 전화 다시 하다는 call back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이제 한국어처럼 야, 내가 콜백 할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다시 전화하다 call back 그리고 5분 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5분은 5 minutes 5 minutes 그리고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후다라고 하면 in을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후다 in 5 minutes 5분 후가 되는 거고요. in 2 weeks 그렇게 얘기하면 2주 후가 되는 거고요. in 3 months 3달 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과 같이 등장해서 뭐뭐 후다라고 하면 i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ould you mind calling back in 5 minutes 5분 후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이 순서가 영어랑 한국어 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 문장 많이 얘기하면서 이 어순에 익숙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Would you mind calling back in 5 minutes?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겠는데요. Would you mind가 기본 의미가 뭐뭐 하는 게 신경 쓰이세요? 꺼리시나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yes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꺼립니다. 하기 싫다는 게 되겠죠. 혹시 저를 도와주는 게 조금 신경 쓰이시나요? 네, 신경 쓰이는데요. 이게 yes입니다. 그리고 no, not at all. not at all. no 하면 신경 안 쓰여요. 신경 안 쓰이는 건 뭐죠? 하시라는 게 되겠죠. 해줄게요.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어떻게 물어봐도 내가 맞으면 yes고요. 내가 아니면 no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갈래? yes. 가겠다는 의미고요. 거기 안 갈래? yes. 이것도 간다는 거예요. 뭐 내가 맞으면 yes입니다. 근데 예외사항 딱 하나. Would you mind? Do you mind? Would you mind?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할 때 잘 이렇게 머리를 쓰셔야 돼요. 아, 신경 쓰이세요니까 나래로 신경 안 써요. 하세요. 해줄게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나중에 몇 번 같이 해보고 복습해보고 또 다양한 문장 속에서 그리고 예문 속에서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일단 이것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 2번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helping me? Would you mind helping me?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제 가방 좀 봐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watching my bags? Would you mind watching my bags? 5분 후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calling back in 5 minutes? Would you mind calling back in 5 minute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또 그게 살짝 스며들면서 여러분 것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봤던 거 다시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배운 패턴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Would you mind로 질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 여기서는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러면 yes가 등장해야 될까요? no가 등장해야 될까요? 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신경 쓰이세요 라고 했으니까 신경 안 쓰여요. 이게 다시 보내준다는 의미잖아요. 반대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그거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No, no, I wouldn't. No, I wouldn't 한 뭐죠? 그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게 full sentence 하면 No, I wouldn't mind. mind가 뭔가 신경 쓰이다는 느낌이니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준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Thank you so much. 정말 감사합니다로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ould you mind? 신경 쓰이시나요? 라고 공손하게 물어보고요. No, not at all. 그냥 웃으면서 하시면 되겠죠. No, not at all. 신경 안 쓰이니까 해줄게요 라는 느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라는 이거만 만들어 볼 건데요. 사진을 찍다는요.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근데 사진 좀 찍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장, 2장, 3장 이상이라면 take pictures. 이렇게 복수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제 사진이니까 take my pictures. 이렇게 들어가겠죠. Would you mind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take가 아니고 형태가 taking my pictures라고 변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적으면서 Would you mind taking my pictures?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해주시면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꼭 한번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앙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Do you mind if I? 라는 패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그런 패턴입니다.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거나 부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도 제가 뭐뭐 할게요.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해도 좀 괜찮으신가요? 라고 돌려 말하는 게 또 공손하고 좀 격식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mind가 뭔가 신경 쓰거나 꺼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Do you mind? 좀 괜찮으신가요? 좀 신경 쓰이신가요? If I, 제가 만약 뭐뭐 해도요.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이죠. 자, 뒤에는 다양한 표현들을 넣으면서 할 건데요. 이번 표현들은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까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죠. 제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자, 이거 얘기할 때 Do you mind는 do에다 강세를 줘보세요. Do you mind? Do you mind? 그 다음 if I는 조금 소심하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If I 그래서 Do you mind if I 이렇게 한 다음에 sit here 여기 앉다라는 느낌만 더해 주시는 거죠. Do you mind if I sit here?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한 번 더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걸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 좀 빌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어로 하면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한 번 더요.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제가 이것 좀 빌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빌리다 라고 하면 borrow this. borrow this. 이것을 빌리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제가 이것을 빌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감정을 넣어서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이렇게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어쩔 줄은 몰라는 느낌이나 혹은 살짝 돌려서 물어본다는 느낌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창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쭈글쭈글 느낌으로 영어로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 이걸 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한 번 더 해볼까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을 좀 열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숨은 뜻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좀 신경 쓰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영어로는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물어보다가 ask. 좀 이렇게 입을 쭉 벌리고 짜내는 느낌 넣어주시면 좋아요. ask. 그렇게 가면 ask you something. ask you something. 패턴을 넣어볼게요.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뭐 Can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물어봐도 좀 신경 좀 쓰이시겠어요? 좀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네, 다섯 번째는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네, 친한 집이 아니면 화장실에 쓰는 게 조금 꺼려지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고요. 그럴 때 아주 공손하게 영어로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바깥에 나가서 쓰는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는 restroom이라는 거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바깥의 화장실을 restroom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가정집에 있는 화장실은 뭐 욕실도 있고요. 그 다음 화장실도 있고 다 딸려 있잖아요. 그런 건 보통 bathroo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얘기한다면 이 bathroom이 조금 더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제가 화장실 좀 써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Do you mind if I?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으로 May I?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 May I help you? 여기서 들어봤죠? 좀 고급 식당 가면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may는 좀 허락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거죠. May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는데요. 외국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린 꼬마 아이가 막 노래를 부르는 그 재능을 하고 그러고 약간 브리티시 갓 탤런트인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막 반한 겁니다. 너무 반해서 이제 합격 버튼 누른 다음에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May I hug you? May I hug you? 뭐죠? 내가 널 안아봐도 되겠니?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였어요. 보통 이렇게 예뻐라 라고 앉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아주 다정하게 내가 너를 좀 안아봐도 되겠니? 라고 May I hug you? 라고 하니까 Sure! 이렇게 대답하고 아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같이 떠올려 주셔도 괜찮아요. May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좀 차이점이 있다면 May I는 허락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Sure! 하면 그래도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서 Do you mind if로 물었다면 뭐뭐 하는 게 좀 꺼리시나요? 라고 제가 뭐뭐 하는 게 좀 꺼리시나요? 신경 많이 쓰이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괜찮아요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No, not at all. Not at all.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꺼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같은 의미지만 대답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은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2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것 좀 빌려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창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뭐 좀 물어봐도 되나요?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화장실 좀 써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게 많이 좀 mind를 사용한 표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쓱 지나가다는 생각으로 따라해 주시고요. 여러 번 복습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그래서 한국어만 보고도 영어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실제 대화로 감을 잡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장실에 써도 괜찮은지 물을 때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물으니까 물론이죠. 화장실 저쪽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런 표현인데요. 대답하는 거에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일단 오늘 배웠던 표현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당신의 화장실에 써도 될까요?지만 속뜻은 그래도 괜찮을까? 좀 신경 많이 쓰이세요?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not at all. 전혀요. 신경 쓰이세요? 전혀요. 이게 쓰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답할 때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The bathroom is over there. The bathroom. 그 화장실은요, is over there. there이 저쪽인데요. over there 하면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느낌이 돼요. The bathroom is over there.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안내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Do you mind if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물을 수 있고 No, not at all. 허락할 때 이렇게 반대로 no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이 의자를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건데요. 뭐 카페 같은 데 있을 때 제가 뭐 혼자 앉아 있을 때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의자를 가져가도 될까요? 저희 일행 3명인데 의자가 하나 없거든요. 그럴 때 그냥 뭐 can I를 사용해도 되지만 정말 공손하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 Do you mind if I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자를 가져가다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는데요. 가져가다. 어떤 사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져가다라고 하면 take 동사 활용해 주시면 돼요. take. 이 의자는 this chair. take this chair. 이게 이 의자를 가져가다입니다.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표현 한번 이렇게 타자 쳐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 넣어서 여러 가지 표현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Do you mind if I take a shower first? 제가 먼저 샤워해도 좀 신경 쓰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